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책임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1쪽에 그 도시계획관리 세분하고 여기 지난번에 그 농지 그 해제된 부분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좀 간략하게 좀 뭐 설명은 다 됐지만은 네, 지금 저 용역이 좀 다 발주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좀 땡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좀 제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이제 해제된 게 이제 한 1.2 평방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제 그 관리적 세부는 토지 적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올해 이제 법이 개정돼서 2017년 4월서부터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시 전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가 끝난 후에 그 토지 적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드린 것처럼 4월에 토지 적성 평가하고 안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그 50만 미만이시다 보니까 권한이 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를 한번 하고 도에 올라가서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목표는 12월이지만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지금 6,000평 그래 2만 평방미터는 뭐 시장 권한이 없나 지금도? 그거는 이제 농지법에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공시설에 의해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이제 그 갇혀 있는 게 이제 2헥타르 미만이면 그 농업진흥이 해제되는 거는 농지법상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권한이 이제 그 도지사에서 시장 유임되어 있는 게 지구 단위의 수립을 통한 이제 그 비도시지역에서 30만 평방미터까지 가능하고요. 도시지역에서는 3만까지 가능한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까지 가야 돼서 당길 수 있는 게 뭐 열심히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열심히 해서 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지금 뭐 이제 농지법에서는 해제가 됐는데 이제 실제 이제 우리 도시계획 네. 세분화계에서 안 돼가지고 좀 농민들이 좀 향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22쪽에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뭐 해제되고서 이제 뭐 민원이 그래도 많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금년부터 토지 소유자가 이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억 8,500 예산을 세워서 그걸 이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용역도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금년에 들어서 지금 한 5건 정도 이제 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렸던 장기 미집행 단기별 집행계획에 보면 2-2단계가 있습니다. 2-2단계는 2021년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그 해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TF팀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연말에 실질적으로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하고 부합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그 현곡지구 도시개발 그 사업이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용역 그 착수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지금 이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하다 보면 좀 사업성이 좀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사업 타당성에 조금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 확보를 그 구역을 더 좀 확보하려고 지금 넓히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6만 평이 좀 적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도로망이 지금 이제 그 뭐 39호 또 뭐 저 정관 고속도로 쭉 있는 바람에 네. 거기에 사실은 이제 그 시기에서 완충 녹지라고 그러죠. 그런 뛰는 거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업성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그 사업지를 좀 늘려서 사업성이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뭐 현곡지구는 이제 사실 그가 업이 이제 성격이 됐으면서도 사실 그 옛날 그 면사무소 그 지역이 좀 너무 낙후돼서 좀 진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9쪽에요. 이제 하단에 그 화양지구 거기는 네.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출장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거기 좀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화양지구는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이제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거는 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양지구에 면적은 얼마나 좀 거기 들어가 있나요? 지금 그게 대략 저기 뭐 정확한 답 안 줘도 괜찮아요. 하여간 그거 지금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주민들하고 뭐 협의는 잘 돼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뭐 그 답변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와서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언제 뭐 된다는 얘기는 없네. 그러면 그냥 계획만 있는 거죠. 이제 계획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항상 우리 시가 문제는 이제 계획은 잘 쓰는데 실행이 좀 약간 좀 늦는 게 현실이니까 뭐 그냥 그거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쪽에 이제 고독 국제화 신도시 네. 그 이제 2단계 그 지난번에 그 도시계획 그 변경이 됐죠. 지난번에 네. 거기는 어떻게 단지 완료가 됐나요? 거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거기가 그 이제 2단 그 매그넘 탄약고 때문에 사실 잘 이제 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제 그 어떻게나 2020년까지는 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잘 문제 없습니다. 그 이제 탄약고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군부대 그 확장 문제는 뭐 해결이 다 어찌됐나요? 이건? 그것도 지금 현재 저쪽 그 3단계. 예, 거기도 지금 현재 이제 그 뭐 사격장 같은 건 다 지하로 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좀 우리 LH 공사하고 좀 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축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까지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양경수 의원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2035 이제 도시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걸 했잖아요 이제. 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목표 인구 같은 경우에도 125만이가 이제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5만 줄은 거죠. 이건 왜 줄은 거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제 120원 정도 한 거고 이제 실무진에서 잡았던 거고요. 용역 수행하면서 이제 그 영부진에서 이제 그 항하고 뭐 등등 우리가 이제 최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 계획에서는 실제 그 상위 지침에 보면 확정된 계획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인구 늘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영부진하고 어떤 용역을 했냐면 우리가 개발 가능지, 그다음에 각종 산업 등등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가 가장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0만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용역 결과 이제 최종 좀 정리가 돼서 목표를 이제 120만으로 잡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여건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게 뭐 5년 후에 10년 후의 것까지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 인구는 잡아놔야 더 많이 잡아놔야 우리가 어떻게 됐든 사업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는 작년도에는 120만까지 했는데 현실은 이제 한 5만 명이 줄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뭐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하고 한 20년 전에 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인구 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2035에도 지금 이쪽은 많이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건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뭐 제한적인 용도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이제 물론 이제 진지 쪽에 보면 뭐 저 서탄하고 이제 진지 쪽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2023에 이제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당장
뭐 비행장부터 이제 거리라든지 뭐 등등 이런 제약 요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는 집들잡으면 지금 이제 그 송북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자동에서 네. 진이면 마살리 가는 그 산 능선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지금 업자들은 지금 그쪽을 한번 좀 솔직히 말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말들은 나와요. 뭐 개발 가능지로만 봤을 때는 뭐 물리적인 사항만 보면 개발 가능지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예. 이런 제약 저런 제약 때문에 네, 지금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려고 굉장히 쉬운 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간 법령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해간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법이 고쳐지지 않는데 뭐 그거를 저희가 암만 꿈을 꿔도 진짜 실현이 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간 저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관리 지역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어떤 상향 조정을 해갖고 했는데 거기서 또 좀 빠진 게 있어. 지금 우리가 시민들은 이게 도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공람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예. 근데 얘도 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어. 근데 예전에 어떤 계획에는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는 뭐 건축물들도 있고 다 대지화가 됐는데도 요번에 이제 대상이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이제 농업진흥제가 해제되는 거 하고 그런 거 이제 재정비에서 이제 그 실제 보면 그러니까 최초 2009년 1월 2일 날 최초 세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항해경제지역이고 해제된 지역 3분하고 그다음에 또 농업진흥 이제 3번에 지금 관리지역만 이제 4번째 3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정비까지 4번째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도의 기준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하려고 해도 이제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이제 저희 계획으로는 2018년 4월이 지나면 이제 인구 50만이 넘을 거고 그 공부상 이제 50만 넘은 날 1년 후에는 권한이 이제 저희 시 권한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도농복합시처럼 뭐 일산 고양이라든지 남양주 뭐 용인 뭐 화성처럼 권한을 갖게 되면 그래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좀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을 도에서 딱 명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안 자체도 해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부득이 이제 장기 과제로 저희가 다음 재정비 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시장 권한사항이 좀은 있잖아요. 네, 크지는 네. 않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뭐 공남이 아닌 지역에다가 좀 알릴 필요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고명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농업진흥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해제가 돼도 또 대문구역이 또뭐 보호구역이고 뭐 지금 현실적으로 그 용도는 뭐 20% 내에서는 딱히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약간 저희도 고민 많이 하는 건데 지금 그 우리 이제 국토교통 시행령 별표에 이제 건축 가능 행위들이 별표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도 지역성 건축 가능 행위가 사실 근데 농지법은 또 농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규제 보면은 저 관계 법령이 80개가 넘습니다. 규제 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실제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있는데 진흥지역이냐,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결국에는 그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규제 완화 차원이다, 뭐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일괄해서 좀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뭐 보호구역, 뭐 생산관리지역, 뭐 이렇게 저마다 해가지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굉장히 땅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예. 아무런 시설도 기반 시설도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뭐 규모 지금은 뭐 2헥타에서 3헥타로 늘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범주 내에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주변은 다 개발이 다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권한 자체가 다음 이제 만약 이제 저희 시의 권한이 되면 재정비 때 그래도 훨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주변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그런 데에서 어떻게 됐든 뭐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과감 의무가를 좀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맨날 방송에서 뭐 이렇게 해제했다라고 얘기해서 아니 뭐 의원님 어디 우리 이거 언제 해제되는 거야? 네. 그렇게 나오면은 제가 보면은 다 땅이 커서 규모가 커서 해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면 뒤로 돌아서요 바로. 그래놓고 바로 그냥 욕 나온다고. 농지법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용도 지역을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이 있어야지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주민이 원하는 거하고는 기대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개발 사업에 의해서 어떤 용도 지역이 바뀌는 계획이 아니면 농지법 갖고는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지역 뭐 유경 국회의원이 아마 농지법에 네, 입안은 해놨습니다. 대한 뭐 저기를 입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저기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지역 현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거 아마 이제 옛날 평택군 쪽이 네, 그렇습니다. 많아요. 평택시나 송탄시 같은 경우에는 덜하고 평택군에 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지 정리가 안 된 집단화된 그 농지가 있는 것도 이제 풀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유동 의원님이 이제 입법해 놓은 거에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진행 과정을 보고 저희도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 시설 뭐 해주면 이제 이거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도시관리 그 도로에 지정이나 됐으면 다행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금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 이제 뭐 한 4m 얼마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도 신장동이나 지산동 같은 경우에도 예. 건축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어떤 행위를 하려니까 맹지예요, 맹지 이제. 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앞쪽에 이제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인이 또 들어와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앞에 그냥 또 막는 데는 또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예, 근데 그런 사실 거에 대책 없나요? 이거?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국가가 지방단체가 개인의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토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뭐 명지가 된 부분에 대한 거를 부재 차원으로 해서 그걸 하나로 그걸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그런 같은 부분.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선은 권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아니, 이제 그래야만이 뭐 계획적인 뭐 저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선을 건너면은 질 때도 그 건너 끊을 수 있잖아. 약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장기 미집행 지금 의회 3번째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올해도 또 용역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4번째 보고 드릴 건데요. 난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 해제만 능사는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이제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도 인구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 주거지역 하면서 가로망 계획을 하고 이제 용도지역 확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1999년 이후에 그러니까 98년에는 그린벨트, 99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절 때문에 이제 헌재에서 유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관리계획 이제 수립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결국엔 시가 예정용지, 시가 용지, 개발 가능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계획적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전체 도시 개발에서 한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금은 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이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거는 토지 소유자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로를. 그래서 근데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어려운 게 그 지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그 라인 좀 없게 사시는 분들, 힘들게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기다리실 있잖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길이에요. 골목길이야. 그리고 그 밑에 뭐 하수관 거고 다 묻혀 있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도되는 여긴데, 그때는 주변을 다 개발했는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못했잖아, 아무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행위를 하시려면 본인 의무입니다. 이제 여건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아니,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분이 작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운데 베낀 분들. 힘든지 알지만 그거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그거까지는 할수 없-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의 사건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그 토지 소유자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까운데 아까 또 이 말씀처럼 또 그분들이 또 뭐 사실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좋은 것도 아닌 사실은 있으면 뭐 이렇게 안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도 그걸 하길 되면 겉에 가서 뭐 그런 땅이 뭐 이제 많거든요. 사실은요. 많은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법이 강화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됐던 그때 가로방 계획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걸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림도 안 그려놨던 거예요. 남산도 쪽이 이제 거기가 이제 자연녹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망 계획을 자연녹 지역은 이제 가로망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급이나 뭐 지역 간 연결이나 그러니까 자연녹지도 용도적으로 이제 그 정의를 보면 제한적 이용 개발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장님 그 주변 분들이 뭐라 하냐면요. 예. 없던 선이 그려놓고 직선화가 된 곳이 있어요. 예, 왜 물론 저거는 누가 해서 예. 하고 왜 이건 안 해줘? 그런 논리도 나오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그 앞부분만 보면 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지역하고 지역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대부분 남산트 이제 돼 있는 게 그런 도로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또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현실이 하시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 집 주변에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쪽에 이제 가국지구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쯤에 어떻게 보면 좀 한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 같았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하여간 뭐 지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저번에도 이제 뭐 한번 예, 보고할 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전에 그러한 그 이제 그 소음 항공기 소음에 대한 것도 미리 좀 다 체크를 해서 했으면은 이런 문제는 아직 없는 거라고 판단입니다. 다만 그걸 좀 처리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거에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이 그 주거지역에 한 70여 걸, 그다음에 학교 한 68일 그 정도가 하는데 이게 대한 건 지금 현재 우리에서 내가 그 지금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주민지역과의 지금 협조를 통해서 아마 이제 2월 달이면은 이게 이제 지금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그 지구 지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이 굉장히 신뢰를 못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여기 담당 뭐 부서는 아니지만 이 항공 저기 8주로 추가할 때 지역의 개발에 아무 영향 없다 그랬어요. 진이서탄 그 주변에 영향 없다. 200m, 210m가 늘어나도 영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서 그렇게 큰 민원 없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200몇 미터 늘어나니까 당연히 등고선이 오고 다 위로는 쳐지는 거예요. 밑으로는 아무 상관없지만. 근데도 우리 시에서는 영향 없다.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가옥지구는 개발이 계속 민간에서 계속 이어져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 할 때도 처음에는 짓고 안 나가니까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중간에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인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환경청에서 하여간 그 옛날보다는 이제 그 없는 여러 가지를 더 지금 많이 지금 이제 간섭 아닌 간섭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거기만이 아닌 사실 만호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그 환경청에서 지금 이제 이들한테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좀 만호지구 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됐으면은 하여간 조금 더 자기들에게 그 사업자는 어떻든 간에 하여간 조금이라도 자기가 저기를 안 하려고 손 발을 안 담그려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2월 달에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은 저희들이 하여간 협의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지구적인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제 다른 제약이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다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민간인이 개발할 때 그 뭐 비행기장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 또 특히 여기는 우리 뭐 국방부 도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 요거는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하여간 지금 이런 상황이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고시는 이제 아직 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요게 해결이 돼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정 저기를 한 건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안에 지금 뭐 인허가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좀 받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좀 과도한 거 아닌지. 사실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청에서 지금 과도하게 지금 아닌 규제 아닌 규제를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만이 아닌 모든 다른 사업장에서도 하여간 조그만 뭐 대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무슨 공익공장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금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측이 아닌 게 지금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정상적인 사업에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 지역 안에 한 24만 평 안에 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지는 않아요. 네. 아마 뭐 지금 LG도 그 주변 지금 이제 LG 이제 공장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예, 거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좀 또 추가로 들어간 거야. 애초에는 그 밑에 한 18만 평 정도만 네, 하려다가 하다가 예. 할 때 확장을 확장시- 시켜서 예. 좀 늘려라 해서 이제 또 늘린 건데 네. 어쨌든 그 주변이 지금 굉장히 부담된 게 뭐냐면은 거기도 지금 농지가 해제된 지가 작년 6월 달인가 됐어요. 근데 거기가 땅값이 공시 지가가 150만 원 됩니다. 그것도 도시 지역이고 네. 그런 지역에다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할 게 없어. 농업시설밖에. 이게 법이 굉장히 잘못된 거야. 아까 뭐 농업지역 저기지만. 네, 그건 뭐 농업진흥 아니 쪽에서 어떻게 대지보다 더 비싸냐고요. 그러면 도시세 받아가고.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떤 시설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던 농업시설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농지가 해결되니까 이제 뭐 근생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근생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지 많지 않잖아요. 않죠. 뭐 자연녹지로도 이렇게 저기가 됐지만.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들어온 거는 양성화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번에 뭐 이제 위원님이라고 얘기한 내용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맞는데 이제 사실은 그 사업주가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그 변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취소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때문에 있어서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갈 수 있도록 이게 한번 어떻게 보면 고시가 딱 지정됐다 그러면 거기서 행위는 네. 몰수업되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정 고시야. 그리고 네. 이제 이걸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쪽에 하면 이제 사업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 지역 그 특수성만 도로변 그거지 그 외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다른 걸로 해서 그 전에 인허가를 받았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진행은 시켜줘야 되는 거고 진행은 또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용도 같은 경우에는 바꿔줘야 된다. 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거는 의원님 저번에도 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하고 저기를 하시죠. 그래서 또 지금 별도로 지금 아마 들어가신 거는 예. 지금 아마 행정심판 들어간 것도 있죠. 그거는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지금 별도로 행정심판 들어간 거 있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온 건 없는데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신규로 아마 저기를 예, 그렇게- 효과를 저기 해서 우리가 이제 불어 예. 했잖아요. 예. 그거 아마 저기 행정심판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 동까지는 없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접수가 되면 저희들 올 텐데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야 그 건이야 신규 건이냐 뭐 행정심판에서 하던 또 다시 또 그분들이 뭐 행정소송을 하던 또 그건 할 건데 그 외적인 거는 그 전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너무한 규제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민간 시행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지금 뭐 다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난해한 게 이제 많은데 지금 이제 특히 뭐 저기 하는 게 지금 이제 지제역사 앞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평택을 홍보할 때도 어떻게 됐든 뭐 SRT 하고 앞으로 뭐 평택의 중심 또 이제 고도국제지구로 행정타운이 이전되면은 아마 다 그 주변으로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될 거고 도로망도 또 그게 지금도 도로망은 고도국제지구 지역 그쪽이 중심입니다. 거기서 다 연결이 다 돼. 근데 이게 지금 뭐 다 조합주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합 거기서도 이제 풀어 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지금 뭐 몇 년 동안 협의가 안 돼. 그러면 그냥 행정에서 그냥 니네끼리 협의해서 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준다. 그게 그렇게 할 건지. 네, 그거는 아니고요.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수차에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는 조합이 할 일이 있고 행정청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하는 거를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지금 자꾸만 서로가 이제 그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워낙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십몇 년 전에 네.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그동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평택이 어떻게든 향후 이런 쪽으로 간다 예측은 그쪽이 중심이다라고 예측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고 된 게 아니고 시에서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예, 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어떻게 됐든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뭐 저는 듣기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조합에서 그거를 아니다. 우리 자기들이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게 형성이 돼서 그런 거지 뭐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걸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용의동 그 사업을 이렇게 소사버리야 뭐 LH에서 해서 지금 하고 용의동은 이제 민간들 저기 해서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역사 앞에 그 지역에 지금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여간 뭐 그분에 대한 거는 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하여간 뭐 담당국장으로서 하여간 안타까운 사실인데 지금 이제 여건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상으로 지금 행정적으로나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서로가 상충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지금도 뭐 이렇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해갖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 뭐하냐 계속 평행선이야.
뭔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뭐 지하철동가 뭔가 해서 그 비용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뭐 200몇 뭐 전체적으로 해갖고 뭐 그게 문제냐? 본연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시가 앞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라도 도로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걸 갖다가 그걸 뭐 200몇 억 또 뭐 보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한 100몇 억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 여건 개발이 변화가 좀 많잖아요. 네, 위원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1억이라는 돈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이제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뭐랄까 그 토지 소유의 3분의 1, 2분의 1 이상 하는 그 중대 변경에 대한 게 봉착이 되다 보니까 문제된 거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1억을 지금 거기 못 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조합의 내부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서로가 지금 이제 힘들게 이제 뭐 물론 하시면도 힘드시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청도 지금 힘들고 힘듭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그거를 관과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장님 뭐 시장님 뭐 다 담당자들 다 하려고 안 하려고 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아요. 네. 생각은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복합환송센터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됐든 그 중간을 모양새가 지금 안 나오게 생겼어요. 지제역을 SRT역을 지제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참 거기 도로만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며 아마 그것도 굉장히 아마 난해한 걸 거예요. 옛날 뭐 오박지 올려서 그 위에다가 네, 이거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련 부서에서 뭐 저는 직접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어요. 이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번 그리면은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또 여건이 주변 환경이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스톱이 됐어. 그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변화간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뭐 그걸 뭐 이렇게 뭐 답변서는 어쨌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민간 뭐 조합 일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행정에서 어떻게 됐던 그걸 조금이라도 제3자 입장에서 풀어야 되고 왜 또 우리 시일이거든요. 이제 그 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156억 중에 그 145억이 있는 부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 이제 바로 이제 질의를 받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이제 도에서도 지금 결정을 해서 바로 좀 공문을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 지금도 서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니고 이제 서로가 감정이 이제 결부가 돼서 참 우리 행정을 신뢰 안 하고 또 행정에서는 또 답답한 거죠. 뭔가 해줄래도 뭐 거리가 있어야 해주는데 그런 게 없어서 답답한 건 알지만 이게 사람이 뭔가 대화하면은 뭔가 뭐 처음에는 10개가 서로가 안 됐는데 하나씩 이렇게 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10개 지금도 10개야. 이제 그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싸우다 얘기를 보면 정리 들어야 돼요. 아니 뭐 근데 위원님 지금은 계속 더 역감정만 생기는 것 같아. 아니 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는 무슨 뭐 일을 무슨 뭐 개인의 감정적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뭐 지금도 고생하시고 또 뭐 하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국장님 뭐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런 입장 그 성격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시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좀
민원인 입장에서 좀 이해도 좀 해야 되는데 이해를 다시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좀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뭐 면피 받으려고 그러면 뭐 도나 뭐 중앙정부에서 그런 법리적인 걸 좀 유리 있게 받아야 거기에 맞게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런 걸좀 있습니다. 저기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쏟을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